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가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필기해준 게 뭐였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편각으로서 다룬다고 했고,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단위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런 과정 때문에 호도법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썼었던 60분법을 이제는 호도법으로 바꿔서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많이 사용하는 각들을 내가 이쪽에다가 필기를 다 해드렸죠. 한 8, 9개 정도. 그거를 아직은 좀 힘들어. 사실 선생님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문제풀이 하면서 자주 언급할 거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걸 자주 언급할 거니까 그냥 문제풀이를 착실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단순한 게 하라 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특수각의 삼각비 표 외웠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짜증나거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각을 60분법을 안 쓰고 편각을 쓴다 했잖아. 호도법을 쓴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호도법이 그냥 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60분법은 쓰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60분법도 언급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60분법 각은 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연습을 다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못하면 소위 말하는 그냥 구구단을 못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그 각 바꾸는 겁니다. 알겠지? 자, 오늘 해온 만렙 숙제 그거 바꾸는 게 있었죠? 그치? 그래서 이따가 내가 좀 그걸 좀 도와드릴게. 자, 그러면 저번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자, 다시 말하면 360도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라는 걸 확인을 해드렸죠. 그거를 뭐 갖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부채꼴에서의 정비례 관계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뭐를 증명했냐면 호의 길이 공식하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증명했었어요. 기억나지 이 정도는? 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자, 그거를 호도법 버전으로 그냥 공식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랑 공식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호의 길이랑 중심각 정비례 하죠.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까지 다 정비례 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 제가 자, 책에 대부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건 하나 기호니까 알고 있자. 삼각함수니까 각도는 60분법을 잘 안 쓴다 그랬지? 그래서 기호를 보통 이렇게 번데기 모양처럼 쓰는데 읽을 때는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그리고 문제풀이하다가 이 표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각은 무조건 호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세타라고 해놓고 60분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따라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호도법을 의미하는 중심각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호의 길이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였지. 중심각의 크기가,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자, 호도법 입장에서 봤을 때 360도가 2파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원의 둘레의 길이, 다시 말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거는 호도법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위치상 이거 호도법이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위치가 60분법이 오면 계산을 못해. 호도법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썼던 식을 지금 호도법 버전으로만 바꾼 거야. 새로운 식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공식 r 곱하기 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공식 알지? 뭐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거잖아.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공식이야. 왜냐면 360도가 60분법이죠?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파이? 2파이잖아. 맞지? 그럼 2파이랑 날라가네. 그래서 r 곱하기 세타라고 정리가 돼.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굳이 따지면 중학교 버전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좀 편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공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 공식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할 거야. 360도 2파이일 때가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그때 부채꼴의 넓이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자,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이거 외워야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정리가 돼요. 자, 근데 그때 새로운 공식이 아니게. 잘 봐라.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부채꼴 넓이 공식 중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부채꼴의 넓이지. R은 중심,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지. 그럼 이게 중학교 공식인 거잖아. 근데 호의 길이가 R 곱하기 세타라네. 그럼 여기에다가 R 곱하기 세타 집어넣으면 이 공식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버전으로 그냥 새롭게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연습 한번 해볼까? 시험에도 안 나오는 문제다. 그냥 공식 연습이야. 반지름이 4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자, 호도법으로 보통 나타난다고 했죠? 이거 몇 도였어? 하고 했을 때 정말 주체 없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90도가 아니고 45도였어요. 90도는 2분의 파이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호의 길이랑 넓이 한번 계산해봐요. 이거 보면서 하면 되죠. 자,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라며. 물론 이거는 호도법이야, 호도법 일반적으로. 자, 따라서 뭐 얘는 필요 없다.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그냥 파이라고 쓰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라며. 자, 세타가 호도법이니까 4분의 파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계산하면은 2파이라고 그냥 가볍게 나오고. 자, 공식에 대한 연습 하나 했고요. 자, 뭐 그나마 시험 문제스럽게 나오는 건 뭐 이 정도인데, 자, 볼래? 자, 집중해서 잘 봐. 여기가 12. 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의 넓이가, 우리 이거 이참수에서 시험 문제로 시험 공부할 때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가, 자, 최대일 때, 최대 최소 때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지. 자,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까지 한번 계산해봐. 자, 그림 가볍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전체가 11은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자, 여기 12- 호의 길이가 2R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넓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면, 자,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R 곱하기 12-2R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문제 없죠? 시험 때 했을 때 그 식이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뭐. 자, 그럼 바꾼 거를 써드리면 이렇게 나와. 자, 그럼 해석할 수 있지? 반지름이 3일 때 최대값 얼마 가죠? 9 받는다. 뭐 쉽죠? 자, 그래서 일단 반지름은 3이고. 자,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쓴 공식은 뭐 갖고 썼어요? 중학교 공식인 2분의 1 R, L 갖다가 쓴 거잖아.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도 물어봤으니까, 자, 얘가 중심각인 거 이해됐죠? 그럼 요 공식에다가, 자, 여기다 쓸까?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아까 반지름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의 제곱, 중심각 몰라, 세타 이렇게 써줘가지고, 자,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디가? 9일 때의 중심각의 크기 계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최대를 가질 때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최대값 9일 때 찾으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왜?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어색하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빨리 깨야 돼. 그래야지만 삼각함수를 나이스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 많이 힘들어. 당장 이거부터 이상하고. 알겠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세타가 이상한 숫자가 나와. 2라고. 야, 문제에서 별 언급이 없으면 얘는 호도법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호도법 강의야. 그럼 단위가 뭐가 생략돼 있어? 납이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해됐죠? 이해됐죠? 호도법이니까 이런 기호가 없는 거라고. 알겠지? 자,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부터가 지금까지 한 거 정말 에피타이저고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체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야. 근데 내가 지금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 번도 안 떠들었고, 삼각함수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위한 뭐 기초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얘기한 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
자, 처음 공부할 때 애들이 삼각함수를 삼각비랑 헷갈려요. 그거부터 내가 깨줄게. 자, 뭐 알아보기 쉽게 표로 한번 해보자. 요것 때문에 삼각비 복습한 거다. 알았니? 이제 어느 정도는 알잖아,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일단 삼각비는 어디에서 배웠죠? 피타고라스 다음에 공부했다? 이유는 뭐였죠?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중학교 때에는 그냥 직각삼각형에서만 쓴다라고 개념상 공부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못 써먹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트집을 잡자면 얘는 단점이야. 아, 이거 아니면 못 쓴다는 건 단점이지. 공식이라고 하면은 제한 조건 없이 막 써야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삼각비랑 삼각함수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 삼각함수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좌표 평면에서 삼각함수를 다루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저번에 필기했던 얘기 중에 내가 편각의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서 잰 각을 편각이라고 했지.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중학교 과정에서와 차이점은 삼각함수는 좌표 평면에서 뭔가를 다루겠다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의예요, 그게 자체가.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보다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틀이 좀 넓어져. 그러니까 활용성이 무궁무진해지니까 이 녀석의 단점을 좀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더 우수한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시초선하고 동규하고 다 기본적인 모양이 반직선이었잖아. 자, 근데 반직선도 우리가 언제 공부했냐면 기본도형의 단위로서 공부했었죠. 선분점 이런 거 다 도형이야. 평면도형, 입체도형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럼 도형을 좌표 표면에다가 옮겨 그리는 아이디어를 수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해석기하라고 부르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도 굳이 언급을 하면은 얘도 도형이야. 그냥 하나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비랑 삼각함수에서 다루는 각의 차이는 이건 첫 시간 얘기죠. 첫 네모 박스 내용이 각에 대한 얘기였어. 중학교 때에는 그냥 각이었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죠? 각을 재는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따위는 재지 않았죠. 그냥 크기에만 집중을 했었지. 근데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에 쓰는 각은 편각을 다룬다고 했죠. 자, 됐어요? 그럼 각도 굳이 뭐 범위를 나눠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무리 각이 커봤자 90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갔죠. 자, 따라서 다루는 각의 크기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인데 굳이 얘기하면 주로 무슨 각을 다뤘냐면 예각을 계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단점이에요. 90도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되니까 좀 단점이지. 자, 이해됐냐?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자, 편각을 다룬다고 했고, 편각 저번에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일반각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막 양의 방향으로 막 돌아가고 음의 방향으로 막 돌아가고 그게 무슨 의미였어? 각도의 범위가 이것도 넘어가고 360도, 720도, 막 1000도도 넘어가는 거 막 계산 한번 해봤었잖아.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는 각도에 제한된 범위가 없어. 그럼 모든 각. 자, 그럼 얘도 단점인 거지 이게. 그럼 이 단점을 상쇄하는 거야. 편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자, 비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아는 거지만 그냥 쓰기만 하고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우리 알고 있죠? 자, 사인, 자,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니네가 몰라서 써주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사인 알파는 C분의 B라는 걸 알고 있고요. 코사인 알파는 C분의 A라는 걸 알고 있고요.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복습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러면 삼각비는 정의가 원래 뭐였냐면 쓰는 거는 직각삼각형인데 원래 참뜻은 뭐였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수꼴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뭐를요? 삼각형의 길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삼각비는 철저하게 뭐를 써먹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쓰게 돼 있어. 자, 요런 것들이 다 길이잖아.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삼각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책에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적혀있다. 좌표평면에다가 그린 다음에 봐봐. 여기 돼 있는데 좌표평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게 동경이 뻗어나간 사분면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호칭 하나 있었었죠? 그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사분면 쪽에 이렇게 요 점을 지나는 동경 하나가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 근데 보통 표현할 때 이 반직선을 지우고 점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생각. 그럼 이 점이 좌표표면에 있으니까 좌표가 뭔가 존재하겠죠. 그럼 원한다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D1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D1 공식 뭔지 알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을 보통 R이라고 부르는데 왜 R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렇게 나온 책도 있고 요즘 책은 보니까 이게 반지름을 뜻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 R자리이면서 원의 중심이 0,0인 보통 사분면의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림 너무 많이 보고. 자, 가만하고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원 입장에서 이건 반지름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잘 봐라. 편각을 다룬다고 했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이라며. 자, 그럼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게 예를 들어서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각을 세타라고 하는 했어. 내가 편각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제가 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이게 수선을 내려요. 그럼 뭐가 만들어졌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지. 맞니? 그럼 저거랑 비교해봐봐 얘들아. 그리고 혼란에 빠지면 안 돼. 잘 들어.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점은 좌표평면에 있으니까 고유의 좌표가 이렇게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사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는 어떻게 되냐? 얘분의 얘지. 그럼 일로 그대로 와봐. 얘가 마치 빗변같이 생겼죠, 반지름이. 그럼 그거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자에 와야 되겠죠, 저거랑 비교하면. 그러면 요 길이는 좌표상 y좌표지. 그래서 y라고 쓰는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거를 y라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좌표라고 했죠? 잘 들어야 돼. R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며. 그럼 얘는 길이라고 해도 돼. 그럼 얘는 길이야. 야, 그럼 여기서부터 차이점 생기지. 쟤는 길이분의 길이잖아. 맞죠? 일로 와봐. 얘는 분모만 길이지 분자는 길이가 아니지. 좌표라고 했지. 그 말은 좌표는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해. 근데 공부를 허탄 애들은 그냥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분의 애가 사인이잖아. 그냥 길이네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공부하고 넘어간다고. 이러면 안 돼. 첫 시작할 때 이게 얘들이 잘못한단 말이야. 정의대로 해. 뭐라고 했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다시 말하면 길이분의 좌표. 무슨 좌표? y 좌표. 그 점에 y 좌표를 쓰는 게 사인이야. 알겠어요? 자, 내가 저기 뭐 하나 안 썼지? 삼각함수는 주로 길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좌표를 다루는 게 있어. 이게 삼각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좌표를 씁니다. 좌표. 자, 그럼 또 비교해볼까요?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얘분의 A잖아. 그럼 일로 와봐. 얘분의 A니까 분모는 뭐 R이고 분자는 이거잖아. 그럼 무슨 좌표야? 이 점에 X 좌표지. 똑같다.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 좌표야. 자, 얘도 좌표야. 분모는 길이. 자, 여기도 차이점이 있죠? 자, 똑바로 공부하세요. 빨간색이 정이야. 암기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얘분의 얘잖아. 그럼 일로 와봐. 얘분의 얘잖아. 그럼 얘는 X좌표. 얘는 Y좌표. 그래서 X분의 Y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둘 다 뭐예요? 좌표. 탄젠트가 제일 다르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비랑 구분을 꼭 지으셔야 됩니다. 정의도 다르고요. 1사분면 각에 찍혀 있을 때에는 그림이 수선을 그렸을 때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하고 구조가 완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삼각비랑 똑같다라고 착각을 해.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정의부터 달라. 꼭 구분 진짜.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대로.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고3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를 그냥 여기다가 같이 오버랩해서 하자. 자,
제목은 삼각함수 값의 부호 라는 건데요. 자, 이런 걸 왜 따지고 앉아있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삼각비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0일 때도 있었고 탄젠트 90도 같은 경우에는 값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지만 음수인 건 없었지. 대부분 양수였지. 왜? 길이 갖고 하니까 대부분 양수였단 말이야. 얘는 좌표를 써먹다 보니까 좌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사인 값 자체가 음수가 나타나는 웬 이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값의 부호를 주로 동경이 뻗어나가는 방향이 1, 2, 3, 4분면으로 제일 많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축에 위치하는 건 제외하고요. 그때 1, 4분면부터 4, 4분면까지 부호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고상식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정의대로 해보자. 잘 보세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 맞죠? 그쵸? 원점일 때 빼고야, 길이는. 그 다음에 y 좌표래. x, 자, 1, 4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 y좌표 다 양수잖아.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때는 사인의 부호는 양수야. 정의대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도 x좌표 양수죠. 따라서 얘도 양수야.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래. 그럼 양수분의 양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야. 자, 됐어? 이해하고 암기하면 된다. 자, 그럼 1, 4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야. 정리 끝. 그 다음에 2, 4분면은 x좌표만 음수죠? 아니야? 음수 갖고 할까? x좌표가 음수죠? 따라서 얘분의 얘는 둘 다 양수인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양수. 됐니? 그 다음에 x좌표 음수라네. 그럼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탄젠트는 양수, 음수분의 양수니까 부호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때요? 2, 4분면일 때에는 사인만 양수. 자, 정리. 그 다음에 3, 4분면은 x좌표, y좌표 다 음수죠.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 음수분의 음수. 이해됐니? 그러면 음수, 양수 되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음수, 양수라는 부호를 정리할 수 있어.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일일이 따지는 게 번잡하니까 암기해야 되는 거야. 물론 정의는 중요하고. 자, 됐어요? 4, 4분면은 y좌표만 음수죠. 그럼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음수죠. 미안해.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양수. 이해됐어요? 양수분의 음수. 그럼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고 다 음수지. 자, 그럼 주목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양의 부호를 갖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야.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야. 3, 4분면 탄젠트만 미안. 그건 정신 나갔어.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야. 코사인이 4, 4분만 양수야. 한 줄로 요약해서 외우자고. 공식이라고 했잖아. 1, 4분면은 다 양수지. 그래서 영어로 여기다 쓸까? 올.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지. 사.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지. 한.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지. 코. 자, 요걸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의 기준으로? 양수값을 갖는 범위가 부호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입장에서 봤을 때 1, 4분면은 올, 2, 3, 4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 줄여서 올, 사, 탄, 코라고 외워야 됩니다. 고3 때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냐? 사소한 건데 당연히 내신에 많이 나올 거. 앞으로 할 삼각 함수 뒤에 뭐 방정식, 부등식 활용할 때 이거 계속 써. 계속 얘기할 거야. 알겠죠? 올, 사, 탄, 코. 무슨 뜻? 사인, 탄젠트, 코사인의 양수값을 갖는 사분면마다의 부호를 한 줄 요약한 겁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됐죠? 작년보다 좀 낫네. 작년에는 막 짜증나네. 자, 그럼 연습해보자.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 지금까지 어려운 건 삼각함수 그래프거든. 오늘 하는 건 다 생소해서 그런 거지 복습 철저히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연습. 이제부터 우리는 삼각함수의 길들여지기를 할 겁니다. 어떤 좌표표면의 점이 마이너스 3,4래요.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계산해버려요. 자, 생소한 거야.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자. 야, 마이너스 3,4니까 2, 4분면점 아니냐? 그럼 여기쯤 있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요건 안 지웠다. 야. 잘 됐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잘 됐죠? 보면서 합시다. 보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건 계산할 수 있지. 이거 5죠. 그쵸? 할 수 있겠죠? 3칸, 4칸이니까 피타고라스 쓰잖아. 자, 이렇게 됐을 때 표시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철저하게 삼각함수는 편각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만큼 회전한 거죠. 여기가 시초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회전한 거를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철저하게 정의대로 합시다. 뭐분의 뭐라고 했어요? 사인은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거리분의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뭐가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여기 들어간 세타가 90도보다 크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못했죠, 사실.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각도의 범위의 제한이 없어. 몇 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만 하면 돼. 이게 생소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연습하면은 자연스럽게 된다. 자, 코사인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분의 무슨 좌표? x좌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돼. 자, 됐어요? 탄젠트는 탄젠트는 뭐분의 뭐? x좌표분의 y좌표.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면 되겠지. 야, 그러면 저거 되는지 확인해보자. 지금 각도가 삼각함수 값의 구호 이거 공부했잖아. 그럼 현재 편각 자체가 몇 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90도보다 커. 그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지. 일로 와봐. 2사분면일 때는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라고 그랬잖아. 계산해봤더니 진짜 사인만 양수죠. 알겠죠? 또 공식 적용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를 알려주면 사실은 좀 그런데 사실 원래 처음에 잘 안 알려주거든. 근데 좀 편하게 계산하는 걸 하나 언급 좀 해볼래. 잘 들으세요. 답을 알아.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우리.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얘를 주황색. 이 점에서요. x축으로 수선을 그려. 법칙이야. 알았지? x축으로의 수선을 그려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상태에서 니네가 중학교 때 암기했었던 삼각비의 정의를 적용해서 그냥 계산을 해버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자,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여기가 4고 노란색이 5잖아. 자,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옆에다 그냥 쓸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상태에서 사인은 잘 들어라. 수선을 내렸고 원래 편각은 여기인데 이렇게 수선을 했을 때 계산을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x축과 이루고 있는 요 각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편법이에요, 사실. 근데 암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기준으로 사인을 돌려. 그러면 사인은 뒷변분의 대변이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라는 거 이해됐어요? 코사인 계산해봐. 5분의 3이지. 자, 됐니? 탄젠트 계산해봐. 3분의 4지. 3분의 4지. 자, 3분의 4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야. 잘 봐라. 2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은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라면서. 그래서 사인은 내비두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에만 마이너스 5 처리하면 답이다. 이게 조금 편법이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앞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 어떤 사분면의 각이 있던지 간에 무조건 수선을 x축에다가 그리세요. 그러면 수선을 그렸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각도는 누구 기준으로? x축과 이 노란색, 거리를 나타내는 이 노란색 선과 이루고 있는 이 빨간색 각이죠? 요거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집니다. 그리고 부호 처리는 어떻게 한다? 몰사탕코 공식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합시다 그러면.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삼각함수에 익숙해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점을 준 게 아니라 각도를 주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문제에 별다른 언급이었으면 이 교는 호도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문제에 맞춰서 풀어라. 자, 그럼 150도지. 근데 양수니까 그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각을 재는 방향을 따지기는 한다 했잖아. 근데 양수 방향이니까 굳이 따지면 얘를 편각 따지듯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150도 회전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만 더 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 시초선에서 동경이 움직여서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동경이 생기겠죠. 회전한 양이 이만큼이니까. 자, 그럼 점이 여기에 딱 찍히는 거야. 근데 잘 봐. 원을 왜 그랬냐면 정의에 의하면 아까 그림 그려준 거 잘 생각해보자. 원점으로부터의 점까지의 거리가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깔렸잖아. 그럼 이 노란색의 길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들어라. 문제점이 뭔지 알겠어? 좌표가 안 나와 있지. 심지어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지금 문제에서 있나요? 없죠. 어떻게 돼? 아까 내가 말한 거 잘 들어라. 삼각비가 정의가 뭐였어? 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 거지.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 거고, 결국에는 얘들아 뭐분의 뭐라고 계산했을 때 실제 값이 10분의 5면은 약분해서 얘들은 자연스럽게 2분의 1이라고 쓰잖아. 원래 있던 2가 실제 값이 아니잖아. 분자에 있는 1도 실제 값이 아니잖아. 그냥 비율이지. 그럼 삼각비는 원래 실제 값을 토대로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값을 몰라도 비율만 갖고 표현하는 게 원래는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비율만 알아도 답을 낼 수 있다고. 삼각비를 낼 수 있다고. 근데 삼각함수가 삼각비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었지만, 야, 결국에는 내가 아까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써준 게 5분의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어? 분수 모양으로 표현했잖아. 단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값의 정체만 좀 차이점이 있었죠. 그럼 기본적으로 분수로 나타내는 건 삼각비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비율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길이를 모르면 니네가 멋대로 정해도 돼. 비율만 따지면 되거든. 실제 값 몰라도 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는 원이죠. 원의 반지름을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로 해도 돼. 루트로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럼 노란색의 길이가 2인 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져. 자, 그럼 봐라. 실제 길이를 2라고 썼잖아. 근데 내가 아까 여기다가 그려준 거랑 구조가 똑같아. 잘 보세요. 무조건 x축에 수선을 내리라고 했죠. 됐니? 그럼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알겠어? 편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원칙적인 풀이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편법이야 얘들아. 원칙적인 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걸 써먹어도 돼.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가 150도잖아 얘들아. 내가 아까 각도를 이쪽에다 표시했죠? 누구랑 이루고 있는 각? 동경과 x축이 이루고 있는 각. 몇 도? 30도지. 그치? 그럼 30도 기준으로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자, 우리 피타 때 공부했던 거 2대 1대 루트 3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말로 하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 녀석의 x좌표, y좌표를 따져볼 수 있어. 실제 길이야 지금 따진 게. 자,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인가요? 그러면 좌표로서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여기가 한 칸이니까 y좌표 1이겠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정의는 어떻게 됐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분의 사인은 x좌표,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라고 하면 돼. 아, 미안, y좌표. 죄송합니다. y좌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분의 x좌표. 얘가 x좌표였죠. 미안해. 그 다음에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정의대로 풀었어. 됐니? 야, 아까 우리 암기했던 거 기억하자. 1, 2, 3, 4, 4분면 순서대로 몰사탕코였죠. 또 답보고 베꼈지 또. 안 베꼈어요. 아, 고치는 거 배웠는데. 뭐라고? 고치는 거 배웠어요. 아. 자, 보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사탄코였죠. 이게 무슨 기준이야? 부호가 양수인 거 기준으로 공식 우리가 암기한 거였어요. 그럼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야. 싸니까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란 말이야. 계산해보니까 사인만 양수 나왔죠? 그리고 공식 딱 적용되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평범하면 양수 나오죠. 자, 그림 이미 다 그려놨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몇 사분면에 찍혀 있던지 간에 직각삼각형 다 만들어 놓고 이가 기준으로 중학교 생각하듯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돌려. 그럼 요각 기준으로 사인이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써.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이라고 써. 탄젠트는 예분의 예지.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처리를 어떻게 해? 골사탐구 같다 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 하면 답이 나온 거야. 자,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엔 호도법으로 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따져봐 라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암기하라고 한 건데 기억나냐? 자, 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줄게. 얘가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지. 그럼 파이는 몇 도였어요? 호도, 저 60분법으로 180도. 3분의 파이는 60도였어. 오케이? 외워야 돼, 얘들아. 외워야 된다, 진짜. 참 어려워, 이런 게. 자, 180도랑 60도니까 더하면 몇 도예요? 240도라고. 처음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알겠죠? 자, 그럼 240도니까 큰 각 한번 표현해보자. 자, 시초선으로부터 240도니까 180도 돌아가고, 자, 60도만큼 더 돌아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돌아가서 쳐보자. 그러면 동경은 한 요 정도 모양에 위치하겠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자, 수선을 어디다가 내요? X축에다가 내. 근데 얘도 반지름이 지금 문제 보니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얘도 얘네가 반지름을 설정할 때,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까는 내가 반지름이 2라고 임의로 정했지.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도 돼. 이 원의 반지름 노란색을 모르니까 그냥 R이라고 한번 넣어보자.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해도 되지. 풀이는 다양해요. 걔도 2로 놓고 해도 돼.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도는 X축하고 이루고 있는 요각도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아까 계산했으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거 180도 돌아가고 60도 더 돌아간 거죠? 따라서 빨간색의 각이 60도라는 거야. 빨간색만. 그럼 얘도 2대 1대 루트 3 되는 거 이해됐냐? 그러면 써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2분의 R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루트 3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문자로 넣는 거 좀 계산이 귀찮아져. 사실 2라고 넣은 게 계산이 깔끔해서 내가 그냥 아니까 써놓은 건데, 자, 저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경험 한번 해보자. 세타를 안 써. 자, 그러면 이건 편법 말고 원칙만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떻게 돼요? 사인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분의 무슨 좌표? 사인은 y좌표. y좌표, 아이고, 좌표를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처음에 좌표를 안 썼어요. 자, 그럼 길이가 2분의 R이니까 얘는 3, 4분면점이니까 x좌표, y좌표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R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됐죠? 여기까지. 써봐. 그럼 얘분의 무슨 좌표라고? 사인은 y좌표라고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R 이렇게 된다. 됐니? 자, 그리고 계산하면 R은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오지. 자, 코사인은 R분의, 자, X좌표죠? 마이너스 2분의 R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죠? X좌표분의 Y좌표였죠? X좌표분의 Y좌표였어. 그럼 반지름 날아가고 2도 날아가니까 그냥 루트 3이죠. 자, 똑같다. 올사탄코였어. 3, 4분면은 각이잖아. 그러면 올사탄이니까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그치? 자, 이해됐죠? 암기 다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요거는 우리 정석책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집이 잘 안 써있는데 사실 개념이랑 좀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원위의 점을 자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하나의 좀 개념을 만들어줬는데 자 앞에서 공부한 거 이용해서 그냥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반지름 R자리인 원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탁 찍었어요.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젠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사인은 뭐분의 뭐였어? R분의 Y좌표, 코사인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좌표 정의였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X좌표랑 Y좌표를 삼각함수 표현을 써서 좀 표시만 바꿀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X좌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수망이니까 계산이 가능하거든. R을 넘기면 어떻게 바뀌어?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바뀌죠.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X좌표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나 표현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Y좌표는 여기 있거든. 마찬가지로 R을 넘기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모양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자 이해됐냐? 이거 하나가 공식이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볼게. 이번엔 우리 너무 양의 방향만 한 거라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번엔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근데 각도가 몇이든지 관계없이 정의는 얘만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계산한 거랑 동일 과정에 의해서 노란색 기준에서 색깔 부분에서 필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세타가 뭘로만 바뀌면 되냐면 알파로만 바뀌면 돼. 계산 과정이 얘랑 똑같거든. 그래서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알겠죠?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출발한 거다. 자 다른 그림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중요성에 비하면 어렵지는 않아. 구조 자체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R자리인데 자 이번엔 사사분면의 점 하나를 딱 찍어볼게요. 동경이 이렇게 왔어. 자 이 녀석의 좌표를 x, y라고 했어. 됐니? 자 그래서 각도를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방향상 이거 음의 각이죠? 이거를 그냥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그 공식에 의해서 사인 x가 어떻게 됐었어? 미안 사인 세타가 r분의 y 좌표였지.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좌표였지.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분수 계산을 하면 얘가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위에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1사분면이고 4사분면인데 사실 정의대로 풀다 보니까 표현상 표기법이 어때요?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 알겠어요? 뭐만 달라? 각의 위치만 각의 크기만 다르지 사실은 R 곱하기 코사인 R 곱하기 코사인 R 곱하기 코사인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야 공식이 그냥. 근데 이걸 내가 왜 써주냐면 1사분면의 각이든지 4사분면의 각이든지 표기법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요거 하나 더 끝이다. 요거 하나 더 끝이야. 자 이해됐죠? 그러면 반대 방향도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세타 대신에 알파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되자. 자 이해됐죠? 근데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걸 그릴 건데 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자 번호를 안 써. 다음 주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기본 그래프가 이제 기본 그래프 그릴 때 요 그림 갖다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냥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우리가 보통 단위원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그럼 단위원 기준으로 한번 얘기만 한번 해보자. 자, 반지름이 1이에요. 야, 이거 공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바로 하자. R이 뭔 거야? 1. 그러면 R 문자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만 남지. 언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일 때. 그러면 이 원위의 어느 위치에 점이 찍힌다 할지라도 이 녀석의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 갖다가 표현하는 공식은 그냥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물론 평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알파예요. 아시겠죠? 뭐만 차이 있어요? 반지름이 1이니까 그냥 R 문자가 날아간 것밖에 없지. 알겠죠? 다음 주에 이 그림을 엄청 많이 볼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원위에 좀 표현하는 방식까지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프 앞에다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뭐냐면 방금 말했었던 원위의 점을 아까 공부했던 게 뭐였어? 자, 쓸까? 자, 이런 게 있었죠? 원위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반지름 R짜리 원 입장에서 이 녀석을 표현하는 공식이 R 코사인, 자, 편감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쓰고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공식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탄젠트 세타가 자, 우리 삼각함수 정의에 의하면 뭐분의 뭐였냐면 x분의 y, x좌표분의 y좌표였죠? 자, 근데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자, 이해되니?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 자, 그럼 R 문자는 날아가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니네가 암기하셔야 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자, 요것도 수능 볼 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분의 사인대로는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내가 중학교 버전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자,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볼까? 위에는 그냥 증명을 바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고등 버전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잘 봐라. 그림을 따라 안 그렸는데 아까 이 x, y가 어디 위에 점이었죠? 반지름 R짜리였지? 원이었지? 그리고 원의 중심이 0,0이었죠? 자, 우리 원의 방정식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기억하죠? 반지름 R짜리이고 원의 중심이 0,0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으로 쓸 수 있었죠? 요거는 기억하지 설마. 자, 그랬을 때 그 원 위의 점 중에 하나가 되잖아. 아까 그려준 거에 의하면. 그러면 x좌표, y좌표에다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산 가능한 게 R제곱, R제곱, R제곱이 날라가. 그리고 이거 우리 표현을 이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코사인 제곱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뒤로 썼었다. 위에 써놓긴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R제곱이 날라가니까 이렇게 되고, 자, 반지름은 날라가서 1이라고 딱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있는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자, 근데 이거 확인하고 해보자 우리. 중3 수준에서는 가볍게 체크지. 그러니까 이게 각이잖아, 편각이잖아. 그럼 중학교 버전에서 한번 해봤을 때 세타가 만약에 자, 60분법으로 60도라면 코사인 60도분의 사인 60도지. 맞니?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이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범위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인가? 맞니? 써줘야 되냐? 왜 뭐지? 그럼 루트 3이지? 근데 탄젠트 60도가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 루트 3이잖아. 그럼 일치하지. 얘도 다 돼. 자, 이번에 세타가 만약에 30도라고 하면 되거든. 이거 필기할 필요 없다. 그냥 그런 거 보다 하면 된다. 자, 그럼 사인 30도 얼마였어요? 2분의 1. 코사인 4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제곱한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면 이렇게 되죠. 더하면 1 되냐 안 되냐? 되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긋나는 게 당연히 없다. 자, 그럼 위에 설명도 그렇고 아래 설명도 그렇고 다분히 고등의 시선으로 증명을 한 거고, 자, 그냥 참고로 중등의 시선으로 저것도 증명할 수가 사실은 있어. 자, 봐라. 야, 중등이니까 중등은 삼각비야. 그럼 직각 삼각형 아니면 얘기를 못해. 자,
자,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리고 우리 삼각비 활용할 때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는 공식 우리 6가지 공부했었다 저번 시간에. 그쵸? 그때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 아는 변 하나와 각 하나를 알아야지만 모든 변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는 변의 길이를 여기를 알고, 자, 그 다음에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안다고 한번 쳐보자. 그랬을 때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타내는 거랑 표시해보죠. 자, 그러면 얘분의 얘니까 분자 몰라요? 얘분의 얘니까 분자 몰라요. 다 곱하기예요. 바로 할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 사인 세타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얘는 A 코사인 세타야. 그럼 위에 것부터 확인해보자. 탄젠트 세타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이것분의 이거 아니냐? 그러면 x분의 y인데 x에다가 집어넣고 y에다가 집어넣으면 a 코사인 세타분의 a 사인 세타라서 a가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남지. 이렇게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중학교 시상에서.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래. 자,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a의 제곱 아니냐? 피타. 그럼 x랑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자, 얘도 암산 되죠. a제곱 날라가지? 그럼 남는 게 x 자리에는 코사인 제곱 남고 y 자리에는 사인 제곱이 남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나오지. 자, 이렇게도 확인이 돼요. 말로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 있었던 공식이 만들어진다. 자, 일단 현재까지 해서 외워야 되는 이제 새로운 공식이 또 뭐가 나왔어요? 저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풀이를 하나 좀 해볼게요. 하나가 아니라 한 3개, 4개 정도 해볼게요. 자, 요게 프린트에 있는 좀 뒤에 쏠려 있는 문제 유형들이랑 이따가 내가 문제풀이 할 때는 요거는 따로 안 풀어줄 거야. 자, 그럼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 안 어려워. 자, 요거 계산해봐. 자, 그럼 그냥 전개를 해보면 계산해보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맞죠? 그냥 고셈 공식이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지. 자, 그럼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날아가니까 뭐만 남아? 얘랑 얘만 남는데, 자, 방금 공부했잖아. 이게 얼마라고? 1. 얘도 1. 그래서 다 더하면은 2가 나와. 쉽죠? 쉬워요. 자, 그럼 이거는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봐. 값을 따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리해봐인데 기본 원리가 수학이 똑같거든. 분수 조건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 통분 많이 했거든요. 자, 얘도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얘랑 곱하니까 제곱되죠. 맞니? 얘랑 곱하니까 제곱되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거 제곱한 거를 그냥 바로 쓰자. 그럼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지. 자, 뭐 얘랑 제곱한 거는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지.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얘랑 더한 게 뭐가 돼요? 1이 돼버리니까 얘랑 더해서 2가 돼버리지. 자, 됐죠? 그럼 그랬을 때 잘 보면 2가 묶이죠? 2 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분자를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는 거거든요. 2로 묶은 거야. 그럼 분자랑 분모랑 계산이 돼. 자, 어떻게? 이렇게가 달라.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세타를 줬는데 얘가 제3, 4분면에 가게 돼. 필요하니까 줬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3이래. 자, 그때 사인하고 탄젠트 계산해봐인데 잘 봐라. 안 어려워요 이거. 자, 뭐 할 거냐면 아까 요거 밑줄침이 1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코사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대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두 개밖에 없다, 외울 거. 자, 그럼 계산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25분의 9지? 그럼 25분의 16이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사인 세타가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자, 사인을 제곱한 거니까 이거 제곱근의 성질이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나오죠. 자, 그럼 왜 저거를 줬냐? 답을 하나로 줄이려고 준 거야. 자, 그럼 아까 외운 거. 제3, 4분면일 때는 올사탄 코 중에 올사탄이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인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자, 이해됐죠? 중요한 거야. 자,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계산해? 사인, 코사인 다 알잖아. 아까 탄젠트 공식 뭐였어요? 뭐분의 뭐였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다고.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다고. 자,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면은 3분의 4라고 그냥 계산이 바로 되죠. 물론 제3, 4분면이니까 탄젠트가 양수라는 거 계산 정확하게 돼야지. 양수가 나와야지. 자, 그 다음 조금 귀찮은 거 한번 해보자. 쉬운 학교 서술형은 이런 게 나오더라고. 자, 이거 호도법이죠? 2분의 파이는 몇 도였냐면 90도였어, 나무야. 파이는 180도였어. 따라서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이다, 얘는. 자, 이해됐죠? 써줄까? 90도고, 180도. 외워야 돼. 이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그냥 지극히 정상이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요거 계산해. 서술형 스타일.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럼 그거를 써먹고 싶다? 그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써줬던 예제는 그냥 괄호 해놓고 제곱이 있었던 거 있었죠. 그럼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 녀석을 그냥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 자, 그럼 좌변 제곱하면은 말로 한번 해보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따라서 좌변은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알고 나면 진짜 쉬워. 자, 이렇게 되지. 그럼 답 나왔죠? 요거는 하면 정리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계산이 되면. 자, 두 번째. 이번엔 이걸 한번 구해야 돼. 자, 서술형은 항상 얘들아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게 니네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도 그렇고 앞에 있는 사실을 대부분 쓰게끔 돼 있어. 대부분 그래. 그럼 이거 정보를 알아낸 것까지 통틀어서 얘를 한번 찾아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얘도 양변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말로 한번 해볼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죠.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한번 쓰고 해줄게. 그러면 요게 잘 봐. 곱셈공식 변형 한번 떠올려보자. a-b 제곱 부분이죠. 오케이? 그러면 공식에 따르면 정확히 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였어?
4AB였지? 기억나니? A가 이거고 B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4A B.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우리 계산하는 거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변 계산이 돼요.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 3분의 1이잖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제곱이고. 자, 앞에 1번에서 이걸 찾았죠.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4만 곱하면 자, 플러스 9분의 16 이렇게 되죠. 자, 됐어요? 그럼 더하기 했더니 9분의 17 되죠. 누가? 이 녀석의 제곱이. 자, 그럼 똑같이 제곱분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자, 이렇게 되죠. 답이 하나야. 자, 똑같아. 이걸 괜히 준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뭐를 느꼈냐면 각의 범위를 통해서 사인 값을 하나로 추렸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까 2, 4분면의 각이라 그랬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였어. 올사탄코 오케이? 이거 좀 외워야 돼. 올사니까 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다. 그럼 부호를 따져보면 얘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야. 그럼 전체 부호가 뭐가 돼?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이다. 알겠지? 알고 나면 쉽다니까. 자, 우리 탄젠트도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서 3번에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공식 공부한 거에 따르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자, 얘는 역수니까 분자분모 뒤집으면 되겠죠. 자, 그럼 분수분해 무조건 뭐해? 통분이야. 통분해. 그럼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되지. 자, 그럼 앞에 다 있죠, 정보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공식에 의해서 1. 자, 얘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9분의 4. 그러니까 역수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답이에요. 알고 나면 쉬워. 그치, 항상 얘기하지만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내신 문제도 나온다. 자, 2차 방정식이거든요. 자, 두 분을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했죠. 자, 이게 새로운 표현이 아닌 게 사실은 내가 로그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떠들었던 게 무슨 얘기였어요? 로그는 숫자의 얘들아 라는 얘기 많이 했죠. 그냥 로그라는 그 표현에 어려워하고 주눅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 오늘 이미 언급한 거지만 삼각 함수나 삼각 비나 분수 모양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도 숫자야 사실. 실수 취급한다 했잖아. 내가 평각을 왜 다룬다 했어? 호도법을 왜 만든다 했어? 실수 취급해서 계산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실수 취급 당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숫자니까 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알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K 계산할 때입니다. 자, 내신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내신 때부터 많이 얘기했던 거고 수학 4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고 근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자 라고 했었어. 근데 진리야. 자, 그래서 두 분의 합공식을 써.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2분의 k. 두 분의 곱공식을 써요. 그러면 a분의 c니까 2분의 1이죠? 자, 됐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 경험을 했거든. 양변제곱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좀 해봤으니까 빨리 해도 되지. 뭐 되냐? 1 플러스 2배의 사인이죠. 코사인이죠. 4분의 k 제곱이죠. 자,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자, 그럼 대입하면 k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그래서 k 제곱이 뭐냐면 8이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2 루트 2라고 그냥 계산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치? 별거 없습니다.